2024년 11월 3일 새벽 5시 몽골 고비 사막 작은 마을 12살 소녀 알탄이 게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스마트폰 하나.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글로벌 장학생 선발 공고가 떠 있었죠. 아버지 바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한국 갈 수 있어요. 바트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초원 8만 평방미터, 중국 기업이 사겠다고 했던 땅이었죠. 러시아 목재 회사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바트는 한국 교민에게 팔았습니다. 가격은 중국 제안의 절반도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딸의 서울행 티켓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트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2024년 한 해 동안 몽골 전역에서 4만 3천 가구가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조상의 땅을 팔아 자식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이었죠. 1974년 여름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국 의료진 봉사단 8명이 몽골에 왔었죠. 그중 33세 의사 박정수, 고비 사막 마을에서 결핵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9살 소녀 채첸마, 죽어가던 아이였어요. 박정수는 2주간 밤을 새워 아이를 살렸습니다. 채첸마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고. 박정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을 기억해주세요. 5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59세가 된 채첸마, 마을 초등학교 교사가 됐었죠. 그녀는 240명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교육부 허가도 없이 공식 교과 과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방과 후 교실이었습니다. 채첸마는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내 목숨 살렸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 미래를 살립니다.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2019년 20개 마을, 2021년 180개 마을, 2024년 몽골 전역 1240개 마을에서 비공식 한국어 교실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죠. 왜냐하면 정부 관료 자녀들도 그 교실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뉴욕타임스 기자 제임스 카터, 7일간 몽골 전역을 누볐습니다. 83세 할머니부터 12세 소녀까지 만났죠. 중국 공안 감시를 피해 비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세계를 경악시킬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뉴욕타임스 국제부에서 15년간 기자로 일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제 전문 분야였죠. 몽골은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어요. 2024년 11월 16일 저녁 8시 인천공항에서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죠. CIA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몽골 상실 시나리오. 3번을 읽어도 믿기지 않았어요. 청소년 89%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요? 10년 내 청년 76%가 한국으로 떠난다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이주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말이죠. 4시간 30분 비행 끝에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월 17일 새벽 1시였어요. 영하 18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10년 전 왔을 때와 완전히 달랐죠. 공항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몽골어와 영어 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 한글이 있었습니다. 출구, 수화물 찾는 곳, 택시 승강장,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죠. 공식 표기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공항 측이 떼지 않고 그냥 뒀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성 심사관이었어요.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냐고요? 저는 취재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취재냐고요? 저는 한국어 교육 확대에 대한 기사라고 말했죠.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유창한 영어였지만 한국어 단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화이팅.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한국어였어요. 그녀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 써주세요. 한국은 우리 친구예요. 수화물을 찾아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는 한산했어요. 새벽이라 그렇겠죠. 하지만 곳곳에서 한글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간판. CU, 세븐일레븐은 없었어요. CU만 3개였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였죠. 스타벅스 옆에
백다방이 있었습니다. 백다방이요. 몽골 공항에 말이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50대 남성 기사였어요. 호텔 이름을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하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기자라고 했죠. 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차는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거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네온사인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한글 간판이 가득했습니다. 치킨집, 노래방, PC방, 미용실, 전부 한글이었어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간판들 언제부터 저렇게 많아졌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지금은 저게 더 많아요. 몽골어보다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냐고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애들 다 한국어 배우는데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죄송합니다. 한국 손님인 줄 알았어요. 요즘 손님 절반이 한국분들이세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울란바토르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불빛이 많았어요. 24시간 편의점들이었습니다. CU 불빛이 곳곳에서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한글 안내판, 입국 심사관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택시 기사의 태도, 거리 가득한 한글 간판, 호텔 직원의 한국어 인사. 이게 전부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변화가 아니었어요.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을 택한 겁니다. 잠을 청했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채첸마 선생을 만나야 했죠. 바야논고르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1월 17일 아침 7시 호텔 조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TV에서 한국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KBS 월드였죠. 자막은 몽골어였지만 한국어 음성 그대로였어요. 손님 20명 중 15명이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식, 메뉴도 특이했습니다. 몽골 전통 음식 옆에 김치찌개가 있었어요. 계란말이도 있었고요. 라면도 있었습니다. 신라면이었죠. 호텔 측이 한국 손님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몽골 손님들이 먹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전에 연락했던 현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이름은 바트게렐, 35세 남성이었죠. 그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카터 기자님 맞으시죠? 제가 바트게렐입니다.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바야논고르까지는 차로 5시간 거리였어요. 바트게렐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채첸마 선생님 만나실 겁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저도 그분 덕분에 한국어 배웠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배웠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2019년부터요. 5년 됐네요. 처음엔 취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인생이 바뀌었죠. 한국 기업이랑 일하고 있고요. 수입이 3배 늘었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광활한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11월이라 풀은 누렇게 말라 있었어요. 군데군데 게르가 보였습니다. 전통 유목민 텐트였죠. 그런데 게르 옆에 낯익은 물건이 보였습니다. 위성 안테나였어요. 인터넷 수신기였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주유소에 들러 휴식을 취했죠.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한국 과자가 가득했습니다. 새우깡, 허니버터칩, 초코파이, 바나나킥, 선반 절반이 한국 제품이었어요. 계산대 직원은
2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바트게렐과 몽골어로 대화하더니 갑자기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어 어디서 배웠냐고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유튜브요. 그리고 채첸마 선생님한테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바트게렐이 말했습니다. 저 직원 이름이 알탕어요. 19살이에요. 내년에 한국 가요. 비자 나왔대요. 서울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대학 다닐 거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냐고요? 바트게렐이 답했습니다. 응원하셨대요. 딸 미래를 위해서래요. 오후 1시 바야논고르에 도착했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였어요. 시내로 들어서는데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식당, 미용실, 휴대폰 가게, 절반 이상이 한글 간판이었습니다. 바트게렐이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초등학교 앞이었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교문 옆에 작은 팻말이 있었어요. 바야논고르 초등학교, 몽골어와 함께 한글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50대 남성 교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채첸마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학교 자랑이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교실 문마다 한글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1학년 가반, 2학년 나반,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한 교실 앞에서 멈췄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이들이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죠. 선생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을 나갔어요. 선생님이 저희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9세 여성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채첸마 선생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어요. 저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영어로 전환했어요. 편하게 영어로 하시죠. 제 한국어는 아직 서툴러요. 우리는 교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냐고요. 채첸마가 답했습니다. 2019년이었어요. 5년 전이죠. 처음엔 방과 후에 관심 있는 아이들만 모았어요. 7명이었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났죠. 2020년에는 30명, 2021년에는 80명, 2024년 지금은 240명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냐고요. 채첸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1974년이었어요. 저는 9살이었죠. 결핵에 걸렸어요. 당시 몽골은 의료시설이 형편없었어요. 약도 없었고요.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절 안고 매일 울었어요. 그해 여름 한국에서 의료봉사단이 왔어요. 8명이었어요. 그중 1명이 박정수 선생님이었죠. 33세 젊은 의사였어요. 박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셨어요. 중증 결핵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살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2주 동안 박 선생님은 매일 우리 곁에 오셨어요. 약을 주시고 상태를 확인하셨죠. 밤에도 오셨어요. 제 열이 오르면 밤새 곁을 지키셨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요. 박 선생님이 답하셨어요. 이 아이가 살아야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나중에 이 아이가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겁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2주 후 제 열이 내렸어요. 한 달 후 기침이 멎었습니다. 3개월 후 완전히 나았어요. 박 선생님은 그 사이 한국으로 돌아가셨죠.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사가 됐어요.
이 학교에서 30년을 가르쳤죠. 그런데 항상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박 선생님께 은혜를 갚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제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도깨비였죠.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2019년 혼자 유튜브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6개월 만에 기초 회화가 가능해졌죠.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겠다고. 이게 박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요. 채첸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목숨을 살리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냐고요. 채첸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했어요. 비공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 교육부에서 알게 됐죠. 장학사가 왔어요. 제가 각오했어요. 중단 명령이 내려질 거라고요. 그런데 장학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계속하세요. 공식 허가는 못 해드리지만 막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사실 제 아들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해요.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2024년 11월 15일 공식 발표가 났죠. 초등학교 필수 과목 한국어 지정. 저는 울었어요. 5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께 드디어 보답할 수 있게 됐어요. 채첸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었어요. 50년 전 선행이 50년 후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을 바꾼 겁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240명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죠. 교무실을 나와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아니야, 미국 사람이야. 그 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아, 그렇구나. 저 한국 가고 싶은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가고 싶냐고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기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대요. 채첸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한국어 잘하면 뭐든지 될 수 있대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의사가 되면 누구를 치료할까요? 혹시 50년 후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까요? 선의의 연쇄 반응이 계속되는 걸까요? 오후 4시 바트 게렐이 말했습니다. 이제 바트 씨, 댁으로 가야 해요. 12살 딸 알탄 때문에 땅을 팔았던 그분이에요. 차를 타고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작은 유목민 정착촌에 도착했어요. 바트의 집은 전통 게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벽돌집이었어요. 지붕은 함석이었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마당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성 안테나도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 남성이 나왔어요. 바트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바트 게렐이 통역을 해줬죠.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서울대학교 로고가 인쇄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알탄의 꿈이었습니다. 바트의 아내 사랑게렐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수태차였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땅을 판 이야기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이해 못해요. 미쳤다고도 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 안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중요했냐고요. 바트가 답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어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땅이었죠. 8만 평방미터. 엄청난 크기예요. 양을 치고 말을 키웠어요. 제 아버지도 그 땅에서 평생을 사셨죠. 2023년 중국 기업이 제안했어요.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요. 8억 투그릭을 주겠대요. 한국 돈으로 3억 원 정도예요. 엄청난 돈이죠. 러시아 목재 회사도 왔어요. 7억 투그릭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었거든요. 2024년 11월 3일 새벽,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어요. 딸 알탄이 저를 깨웠어요. 아빠, 이거 봐요. 스마트폰을 보여줬죠. 서울대학교 글로벌 장학생 모집 공고였어요. 전액 장학금, 기숙사 제공, 생활비 지원. 조건은 하나.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이상. 알탄이 이미 5급을 땄어요. 채첸마 선생님한테 3년을 배웠거든요. 6급은 6개월이면 딸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시험 응시료, 한국 가는 비행기 값, 비자 발급 비용, 총 2,500만 투그릭,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었어요. 저희한텐 큰 돈이었어요. 평생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땅을 팔기로요. 한국 교민 한 분이 울란바토르에 살고 계셔요. 김철수 씨,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시죠. 그분이 3년 전부터 땅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 몽골 지사를 유치할 거래요. 김철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땅을 팔겠다고 했죠. 김철수 씨가 물었어요. 얼마를 원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2,500만 투그릭만 주세요. 그게 제 딸 미래 값이에요. 김철수 씨가 놀랐어요. 그 땅이 8억 가치인데 2,500만이면 30분의 1이잖아요. 제가 답했어요. 괜찮아요. 제 딸이 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김철수 씨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땅값은 5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탄양 장학금 신청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육재단에 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울었어요. 김철수 씨 은혜를 평생 못 잊을 겁니다. 11월 20일 계약했어요. 12월 15일 알탄이 한국 갑니다. 서울대 입학 전까지 6개월 어학연수를 받아요. 바트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땅을 잃은 게 아깝지 않냐고요. 바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땅은 다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딸의 기회는 다시 안 와요. 알탄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그게 제 최고의 유산이에요. 땅보다 귀한 유산이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12살 소녀가 들어왔어요. 알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죠. 알탄이 우리를 보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탄이에요. 반갑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 않냐고요. 알탄이 밝게 웃으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재밌어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봐요. BTS 노래도 다 따라 불러요. 알탄이 방에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어요. TOPIK 기출문제집, 한국어 문법 정리, 한국 문화 안내서, 전부 날고해졌어요. 수백 권 본 흔적이 역력했죠. 알탄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외교관이 될 거예요.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 12살 소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에 대한 희망만 가득했죠. 이게 몽골 청소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꿈이 아니라 현실로 보고 있었어요. 저녁 6시, 바트의 집을 나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바트 게렐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울란바토르로 돌아가요. 정부 관계자를 만나야 해요. 교육부 차관이 인터뷰를 허락했어요. 차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바야농고르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채첸마 선생의 50년 은혜 갚기, 바트 가족의 땅 포기 결정, 알탄의 빛나는 눈빛, 타자를 치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캄캄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에 수천 개의 게르가 있을 겁니다. 수만 명의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꿈을요. 11월 18일 아침 8시 울란바토르로 출발했습니다. 5시간을 달려 오후 1시에 도착했어요. 바로 교육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4층짜리 낡은 청사였어요. 소련 시절 지어진 건물이었죠. 교육부 차관실로 안내받았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이 악수를 청했어요. 교육부 차관 볼드마였습니다.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몽골 교육의 새로운 장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볼드마 차관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2024년 11월 15일 자 교육부 고시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안, 한국어 필수 과목 지정. 제가 물었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볼드마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죠. 보수파는 강력히 반대했어요. 몽골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했죠. 중국과 러시아도 압박했어요. 2024년 9월 중국 대사가 직접 왔어요. 이 정책은 몽골 중국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죠. 러시아 외무부도 서한을 보냈어요. 역사적 유대를 잊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봐야 했어요. 2024년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 충격적이었죠. 청소년 89%가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비공식으로요. 정부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청년 이탈이었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18세에서 25세 청년 8만 명이 몽골을 떠났어요. 그중 76%가 한국으로 갔죠.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엔 청년 인구 절반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어요. 청년들을 붙잡을 것인가 보낼 것인가. 답은 명확했어요. 못 붙잡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한국어 교육이 그 해답이었어요. 볼드마 차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패배 선언이에요. 몽골이 자국 청년을 지킬 수 없다는 고백이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 선택이에요. 한국어를 배운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 성공하면 몽골에 도움이 돼요. 송금도 하고 네트워크도 만들죠.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볼드마 차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은 40년간 830억 달러를 몽골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중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중국은 돈을 줬지만 꿈을 주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희망을 줬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70년간 지배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어요. 소련 시절 몽골어를 억압했죠. 러시아어를 강요했어요.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죠. 그게 결정적 차이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볼드마 차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어요. 몽골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였죠.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2035년 몽골은 어떤 모습일 거냐고요. 볼드마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2035년 몽골 청년 대부분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겁니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청년이 100만 명을 넘을 거예요. 몽골 인구 340만 명 중 30%죠. 울란바토르는 한국어권 도시가 될 겁니다. 간판, 방송, 일상 대화. 한국어가 몽골어만큼 자연스럽게 쓰일 거예요. 법적으로는 몽골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한국과 몽골의 혼합체가 되겠죠.
이게 좋은 일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역사의 물결을 막을 순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물결을 타기로 한 겁니다. 교육부를 나왔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바트 게렐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터뷰가 남았어요. 83세 할머니 바트 자르갈이에요. 50년 전 한국 의사에게 목숨을 구한 분이죠. 그분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차를 타고 40분을 달렸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작은 마을이었어요. 단층 주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마당에 채소밭이 있었고 닭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나이 든 여성이 나왔습니다. 83세 바트자르갈 할머니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974년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몽골 주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박정수 선생님이에요. 제 은인이죠. 5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4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48세였죠. 증손녀 채첸마가 9살이었어요. 결핵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지만 약이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집에 데려가서 편하게 해주세요. 살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매일 울었어요. 증손녀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때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대요. 무료로 치료해준대요. 박정수 선생님을 만났어요. 젊은 의사였죠. 채첸마를 진찰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살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저한텐 기적이었어요. 2주 동안 박 선생님은 매일 오셨어요. 약을 주시고 돌봐주셨죠. 밤에 채첸마 열이 오르면 새벽까지 곁을 지키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답하셨어요. 이 아이의 삶이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를 도울 겁니다. 선의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채첸마가 나았어요. 기적이었죠. 박 선생님은 그 후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주소도 연락처도 몰랐어요. 감사 인사도 못했죠. 평생의 한이었어요. 50년이 흘렀어요. 2024년 저는 83세가 됐죠. 채첸마는 59세가 됐고요. 어느 날 채첸마가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박 선생님께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2020년부터 시작했어요. 80세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어려웠지만 포기 안 했어요. 3년이 걸렸어요. 2023년 드디어 편지를 썼어요. 한국어로요. 박정수 선생님을 찾습니다. 1974년 여름 몽골에 오셨던 의사 선생님. 제 증손녀를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올까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연락이 왔어요. 박정수 선생님을 찾았대요. 2024년 5월 박정수 선생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저는 울었어요. 50년 만에 인연이 이어진 거예요. 박 선생님은 지금 78세세요. 서울에 사시죠.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채첸마가 살아서 선생님이 됐다니 기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다니 놀랍습니다. 나의 작은 선의가 50년 후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네요. 당신의 편지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머니가 말을 마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감사, 50년을 이어진 선의. 이게 한국과 몽골을 잇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정수 선생님과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내년 여름에 한국에 오라고요. 비행기 값도 대주시겠대요. 저는 가려고요. 83세에 처음 비행기 타는 거예요. 박 선생님 얼굴 보고 직접 감사 인사드릴 거예요. 그리고 증손녀 채채마도 데려갈 거예요. 박 선생님이 살린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됐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선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집을 나왔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트게렐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비행기로 떠나세요. 취재는 끝났어요. 이제 기사를 쓸 시간이에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7일간의 취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채마 선생, 바트 가족, 알탄의 꿈, 볼드마, 차관의 결단, 바트자르갈 할머니의 50년 기다림.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1974년 한 의사의 선의가 2024년 한 국가의 교육 정책을 바꿨어요. 한 사람의 치료가 50년 후 330만 명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총 없는 정복 한국이 몽골을 얻은 방법. 그리고 부제를 달았어요. 1974년 선의가 2024년 기적이 되기까지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2024년 11월 몽골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330만 국가가 스스로 한국을 선택했다. 군대도 없이, 돈도 없이, 오직 50년 전 선의 하나로 11월 19일 저녁 울란바토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울란바토르 불빛이 점점 작아졌죠. 저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청년들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겠죠. 2035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예측은 이렇습니다. 몽골 청년 100만 명이 한국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울란바토르는 한국어가 자연스러운 도시가 되어 있겠죠. 법적으로는 두 나라지만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중국이 830억 달러로 못한 일, 러시아가 70년 지배로 못한 일, 한국이 한 사람의 선의로 해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정복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통합이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21세기 국가 통합은 이렇게 이뤄지는 겁니다. 총이 아니라 선의로, 강요가 아니라 초대로. 뉴욕에 도착한 건 11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편집국으로 바로 갔어요. 편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몽골이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이건 외교 정책 변화가 아니라 문명사적 사건이라고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기사 언제 나가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3일 후요. 세계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총 없이 한 국가를 얻었는지 말이죠. 11월 23일 기사가 나갔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톱 기사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승리 몽골이 선택한 미래.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했어요. BBC가 후속 취재에 들어갔죠. 중국 외교부가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과장된 보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청소년 89%, 청년 이탈 76%, 2035년 100만 명 이주 예측. 전부 사실이었죠. 저는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다시 몽골에 갈 겁니다. 바트자르갈 할머니가 박정수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을 취재할 거예요. 50년 만에 재회, 그 감동적인 장면을 세계에 전할 겁니다. 그리고 알탄의 서울 생활도 추적할 겁니다. 12살 소녀가 서울대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땅을 판 아버지 바트가 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이야기도 써야죠.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